새누리당 7월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에게 진 뒤에 침묵을 지켜왔던 친박계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오찬을 함께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같은 시각에 김무성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가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친박계 핵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오찬은 먼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김 대표의 기자회견이 먼저 정해진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먼저 정한 거죠. 왜냐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진 거고, 뭐 김무성 대표의 모임도 저희 모임을 겨냥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연말 연시고 해서 아마 이제 기자분들하고 송년 그 간담회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서로 오해를 살만했죠. 그래서 오해 살 만한 소지가 있었군요. 그렇지만 전혀 아니었다. 예, 전혀 아니었고요. 오해를 산다면 김무성 대표가 오해를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그 만들어진 모임이었기 때문에 국가 우리 경쟁력 강화 포럼은 뭐 이미 전에 만들어져 있었고 항상 하는 모임이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의원님 보시기에 어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성토의 장이 됐다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뭐 한두 명 얘기가 나왔는데 좀 이렇게 과장된 겁니까? 뭐 과장됐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요. 근데 그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올해를 이제 이렇게 결산하면서 아마 그 좀 나름대로는 그 이렇게 애둘러서 정치인들이 보통 애둘러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그 본인들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표현할까요? 아마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그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제가 거기 어제 그 모임에 가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제 그 얘기 중에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던 분이 윤상현 의원도 그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29%, 92%.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보시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께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득표한 득표율이 제가 알기로 한 29점 몇 %였어요. 그런데 지금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 대표의 모습은 한마디로 92%의 득템을 하고 있다. 네. 동의하십니까? 29%의 대표성을 가진 대표성은 아니겠습니다. 득표율을 가진 대표가 92% 득템이라는 게 아이템을 얻는다는 그 뭐 아이들 그 인터넷 용어. 인터넷 용어. 그러니까 그 말한 충정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느끼기에 좀 그 독식한다 아니면 당직을 약간 전횡한다라고 우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알기 쉽게 직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횡이라는데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홍 의원님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횡이라는 것이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전횡이 있고요, 실제로 느끼는 전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당 대표가 되거나 이제 누가 지도자가 되면 그분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횡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김무성 대표께서 그야말로 좀 소통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좀 끌어안고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시간이 별로 이제 된 지 얼마 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약간은 좀 소홀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거는 전행이다 싶었던 혹시 인사 사례가 있습니까? 뭐 여의도 연구소장 자리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소장을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제가 사무총장 할 때도 못 모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의도 연구소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싱크탱크고요. 지지율도 그렇고 앞으로 이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박세일이라는 분 뭐 개인적으로 저도 압니다만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지금 이 시기에 그 자리를 맡아야 될 분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박세일이라는 분을 추천한다고 했더라도 뭐 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몇몇 분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사람을 추천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의견 수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최고위원회 박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이제 비춰지니까 아마 그걸 사전에 모르고 있었던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악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뭔가 김무성 대표께서 너무 마이웨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얘기가 나왔어요. 뭐 교수분도
나오고 얘기가 나왔고 전직 뭐 국회 사무총장 얘기도 네. 나왔었고 많은 자리가 나왔는데 그만큼 민감한 자리인데 왜 그걸 혼자 결정해서 혼자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딱 해버리느냐 이 부분이 제일 불만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불만의 큰 요소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말고요. 네. 그 또 다른 거 뭐 기억나십니까? 전횡했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어제도 그 김무성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두 다 경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조광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네. 사무총장이 구성해서 하는 조광특위가 있는데 조광특위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위원장을 모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후보자를 선택하는 거라든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기준도 세우고 뭐 나름대로 그야말로 원칙도 세우고 이제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표께서 이거는 무조건 그냥 경선으로 치르겠다. 이거는 물론 대표의 의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해서 한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럼 조광특위는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것도 소용없죠. 대표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광특위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뭐라 그럴까 무력감 같은 거 아니 우리가 그동안 조광특위라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뭐 했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의 없이 그냥 갑자기 기자들하고 만나서 무조건 다 경선으로 한다. 그러면 김연아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오실런지 안 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신다 그러면 그분한테 여론조사에서 당할 분이 어디 있으며 지금 야당에서도 계속 말하는 역선택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권 같은 데는 역선택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이번에 제가 공천을 해보니까 이제 구청장, 시장 선거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배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사고, 그야말로 다른 분들과의 조광특위나 뭐 밖에 있는 분들하고의 그 교감 없이 그냥 무조건 잣대를 여론조사로 들이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광특위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경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김무성 대표하면 김무대 좀 큰 정치인, 통도 크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요 당직을 거치신 분도 너무 작은 거에 그렇게 연연하신다. 대표쯤 되면 그런 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거기서 알아서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다 일일이 챙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따지면 저 비주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당 대표라고 그래서 뭐 큰 거만 챙기고 작은 거는 챙기지 않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큰 것도 챙기고 작은 것도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어제 있었던 분위기를 어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의원들이 이제 본물 터지듯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간 김무성 대표와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단합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우리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불통 대표다. 뭐 독식한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들을 해주신 당원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거를 김무성 대표가 좀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지난 19일에요. 대선 승리 2주년 때 그때 청와대에서 송년 만찬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친박계 인사 최경환 부총리 포함해서 7분이 들어가셨고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공격이 집중되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교감이 있었는가 아니면 혹시 대통령께서 무슨 언급을 하셨는가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직접 계시진 않았죠. 그 모임에는요. 저는 중국에 그 미래부 장관과 그 ICT 개회하는 일이 있어서 그거 아니면 가셨을 텐데. 연락은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거기 갔었는데요. 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도 계속해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또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도와드리겠다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선거를 주로 치르신 분들을 위주로 만나신 것 같고요. 제 느낌에 이제 선거 치른 걸로 치면은 이제 본부장이 김무성 대표인데 왜 안 가시죠? 그러나 이제 김무성 대표는 당 대표로서 여러 번 이미 당 대표나 원내 대표나 뭐 정책의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미 여러 번 대통령을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대통령하고 좀 관계가 소원해 선거를 치르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분들 중에서 그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외국에 가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뭐 시간이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뭐 이런저런 말씀하셨을 텐데 그 뭐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김무성 대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뒤에서 무슨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전혀 원래 그리고 또 우리 VIP께서 뭐 뒤에서 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은 아닐 거라고 무슨 얘기들을 오갔답니까? 그날 만찬에서.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좋은 얘기들이요? 어떤 게 좋은 얘기들인가요? 아니 뭐 앞으로 이제 대통령 되실 때 그 무용담도 얘기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김무성 대표 얘기는 안 했을까요? 거기선? 뭐 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뭐 그냥 말씀드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었던 게 또 오찬 신년회인가요? 그 사무총장 지내셨으니까 네. 이군현 총장을 빼고 오찬하려고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무총장인데 여러 번 빠졌어요. 제가 사무총장일 때. 그거는 이제 이제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요. 뭐 좀 사무총장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자리인데 이거는 왜냐하면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뭐 이 국회 당직 우선으로 국회 당직자들을 주로 이제 만나기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날 이제 가서 뵙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무총장은 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빠집니다. 저도 그 무슨 이렇게 뭐 상임위원장 이런 모임 할 때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간 적은 있지만 당 사무총장으로 빠진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마 관례적으로 그랬는데 오비 일학이라고 이번에는 뭐 이군현 사무총장이나 김무성 대표가 보시기에는 사무총장을 일부러 뺀 것처럼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단순 사무차고이거나 아니면 내가 보기에 관례적으로 사무총장이 그동안 당직자들이나 상임위원장들 모일 때 사무총장이 끼질 않았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가면은 그 자리 배치도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위에 앉을 수도 없고 상임위원장 밑에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그런저런 고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내가 대표로서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는데 무슨 사당화냐라고 반박을 했던데 지금 홍 의원님이나 친박계에서 보시기에는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력 강화특위, 조강특위 다 배제하고 경선으로 한다는 거니까 그게 결국 대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시는 거군요. 아니 대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우리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이제 큰 우리 나름대로의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후보를 정하는데 나는 탁구를 잘하고 저 사람 배드민턴 잘하는데 이번에는 룰을 탁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축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되는 거예요. 당권파라는 것이 뭘 하는 거냐면 룰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5분 뛰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45분 이후에 체력이 나오는 사람 같으면 이거는 완전히 불공정 경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100% 전부 다 그냥 여론조사로 한다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100% 여론조사를 하는데 탁구로 여론조사를 하겠다. 아니면 테니스로 여론조사를 하겠다. 아니면 뭐 45분 경기로 하겠다. 아니면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겠다. 뭐 월요일 날 하겠다. 이게 다 사실은 어떻게 경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팩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당권파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경선하겠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를 정말 공정하게 정한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바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공정선거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당에 나오고 싶어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국회의원이 싫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경선하게 하면 그 사람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아이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거는 그건데 무슨 사당화냐? 자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당을 잘 이끌려면 뭘 바꿔야 되는? 지금 뭐 당장에 만나신다면 무슨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무총장 할 때도 그렇고 원래 이제 최고회의라는 데가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고위원 중에서 다른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서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황우회 대표의 장점이 있었다면 그런 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 김무성 대표가 제가 사무총장일 때도 뭐 이런저런 말씀을 개진하셨고 또 제가 가서 또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뭐 당의 뭐 우리 당에 있는 모든 당원들에게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어차피 어려운 일이고 그래도 당에 뭐 이러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리고 좀 급하게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거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혹시 어제 그 오찬 모임에서 서청원 대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왔을 때 쭉 듣고 계셨을 텐데. 네. 그 서청원 서 대표님은 이제 맨 처음에 발언하시고 이제 가셨고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셨고. 예. 뭐 서청원 의원님께서 이제 대체로 이제 당이 이렇다. 좀 김무성 대표께서 좀 얘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김무성 대표가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지금 좀 걱정스럽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예. 의원님이 앞으로 느끼시기에 또 친박계 의원들께서 느끼시기에 그런 그 전횡이 계속된다.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글쎄요. 근데 이제 잘 하시겠죠. 2015년 이제 새해에 네. 그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그야말로 작심 발언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분들을 하셨어요. 그날 어제 이제 하도 작심 발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작심 발언을 했으니까 그분들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고 예. 어차피 이제 그 당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 입장에 있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보다는 그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바로 이제 질문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제 당내 갈등이 뭐 외부에서 비춰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당에 있는 분들은 다음 또 그러면은 원내대표 선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뭐 이완구 원내대표가 뭐 총리로 간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뭐 아직 확정된 거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근데 네. 그 다음 얘기를 할 때 일단 제가 눈에 띄는 후보군이 두 분입니다. 바로 지금 홍문정 의원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주영 의원 두 분 다 뭐 친박계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홍 의원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죠. 예. 내년 5월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근데 뭐 하여간 모든 뭐 정치하는 사람이야 뭐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내년에는 이제 그 우리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지휘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내대표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로서는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수도권에 과연 살아남을 새누리당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수도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당이 사실은 그 영남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지지 위에 우리 만들어진 거지. 물론 뭐 전국적인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영남 분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지지는 하지만 이 선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수도권의 민심을 읽는 데는 그렇죠. 영남 의원님들은 약간 한계가 있다. 참고로 대표 PK, 사무총장 PK,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된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하여간 저기 총리도 PK, 그렇죠. 비서실장 네. PK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PK다 TK다 제가 따지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여간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정치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뭐 어떻게 될런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